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뮬러 특검의 조사보고서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신임 회장을 주장하는 박재희 씨 측이 오늘 상록회를 찾아가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현 상록회 집행부는 거절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벌어져 1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미 사상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홍역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가 오늘 홍역 발병과 관련해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시민들에 대한 강제 백신 접종을 지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은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250명이 넘는 홍역 환자들이 발생한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인근 4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됩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홍역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역 발병은 윌리엄스버그의 유대교 정통주의자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주 초중교 학교들과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나 어린이를 받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해온 민주당 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민주당의 반발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오늘 의회 청문회에서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 보고서 편집본을 일주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뮬러 특검 보고서는 편집될 것이지만 왜 정보들이 다 공개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장관은 대배심 정보와 비밀 정보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항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과 충돌할 수 있는 정보들이 편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 세라노 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편집된 형태로 제출될 경우 민주당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 국민들은 뮬러 특검의 조사에 대해 대답을 듣지 못한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을 주장하는 박재희 씨 측이 오늘 상록회를 찾아가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현 상록회 집행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상록회 신임 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재희 씨 측이 오늘 오후 뉴저지 상록회 사무실을 찾아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박재희 씨 측은 지난달 30일 1년 전 분쟁이 있기 전 인정받은 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총회를 통해 본인이 상록회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분쟁을 멈추고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록회 측은 박재희 씨 측이 이사회에 대해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상록회 이사진은 박재희 씨를 회장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박재희 씨 측이 상록회장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재희 씨는 상록회가 봉사단체인 만큼 오늘 자리는 싸우러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꾸준하게 할 겁니다. 첫째는 대화예요. 대화를 꾸준하게 하고 이분들이 잘못된 거를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인식을 시켜드리고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뭐 봉사 활동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싸우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상록회 측은 박재희 씨 측이 상록회를 사칭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사칭해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을
앞으로는 제재를 하려고 이제 법률 이제 고문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분 동안 이어진 양측의 대립은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뉴저지 상록회 사태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풀뿌리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연방의회 방문 등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노력에 직접 참여하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2, 3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민참여센터가 개최해온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이 올해 참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이 2, 3세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배우고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배움으로써 한인 정치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도 그리고 작동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이 풀뿌리 활동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연방의회를 방문해 미국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배우고 직접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한인 사회 주요 이슈들을 이야기하게 되며 뉴욕시나 버겐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스템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가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서 양식을 작성해 5월 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4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간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대통령 봉사상 등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벌어져 1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에서 지난 1개월 동안 벌어진 추방 단속 전담반의 단속에 단순 불법 체류자와 범죄 전과 이민자 등 123명이 적발됐다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 한인은 없었습니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은 14개 국가 출신으로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마이카, 멕시코 등 주로 남미 국가 국적이었으며 유니온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23명이 적발됐습니다. ICE는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는 19세에서 56세로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 가정폭력, 절도 등의 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9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 사상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TV 스타를 포함한 피의자들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은 이번 입시 비리와 관련된 학생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서 위기의 주부들 등에서 활약한 헐리우드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만 등 13명의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13명의 학부모와 운동부 코치 1명은 어제 우편 사기, 우편 서비스 의무 불이행 공모에 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량받기로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유죄 인정의 대가로 허프먼에게 형량의 최고 기한인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을 구형했으며 벌금과 배상금으로 $20,000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나선 부모 중에는 뉴욕의 대형 로펌 윌키파 앤 갤러거의 고든 캐플란 전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도 이번 입시 비리와 관련한 학생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교지인 스탠포드 데일리는 지난 2일 입시 비리에 연루된 여학생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청자가 기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기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연방교육부에 접수된 38,460건의 신청 케이스 중 승인을 받은 케이스는 262케이스에 불과하고 지출된 예산도 1,060만 달러에 그쳤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은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가 적합한 페이먼트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아 거절된 경우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렉트 론을 갖고 있어야 하고 월 페이먼트 납부 플랜을 갖고 있는 대출자입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기각된 전체 신청자 중 28,640명은 기존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였고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10년간 페이먼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주민들은 뉴욕 1원 주택 소유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는 8,780달러를 기록한 뉴저지였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애톰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비싼 곳은 17,392달러를 기록한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로 평균 재산세 12,9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12,242달러, 4위는 뉴저지 에섹스 카운티 12,161달러, 5위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11,771달러였습니다. 6위는 뉴욕주 나소 카운티, 7위 뉴저지 유니온 카운티, 8위 커네티컷 페어필드 카운티, 9위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 10위 뉴저지 패세이 카운티로 상위 탑 10에 뉴욕 뉴저지 카운티가 무려 8개나 포함됐습니다. 주별 평가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는 8,780달러를 기록한 뉴저지였습니다. 주별 재산세 2위는 커네티컷주였고 뉴욕이 6,947달러로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 전체 주택 소유주들의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3,498달러로 전년에 비해 4% 올랐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뉴욕과 뉴저지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 가치 주택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25만 달러 이상은 1월과 7월 각각 재산세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오래된 교량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결함을 모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공사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미 도로교통 건축업자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주 6,746개 교량 중 544개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유류세를 올리면서 발생한 추가 수입을 통해 최근 주 내 교량 보수를 위한 예산을 당초 예정했던 2,5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로 늘려서 집행하기로 했지만 주 내 모든 교량의 보수, 보강을 위해서는 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돼 재원 조달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 도로교통 건축업자 협회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교량 상판부의 보수나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래된 교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이 교량들의 차량 통행량 역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1929년에 만들어진 40여 개의 다리는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하루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의 최근 조사에서 2,305개의 교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국 스티븐 스차피로 대변인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교량 3개에 대한 보수를 마쳤다며 추가로 1개 교량의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다른 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 터미널 일부 구간이 지하 공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출국장에 있는 로월 레벨의 레인 3곳이 지하 공사로 인해 앞으로 4개월 동안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폐쇄로 인해 3번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레인이 재개통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공사는 델타 항공이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과 2번과 3번 터미널을 업그레이드하는 18억 달러 상당의 보수 공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35년 동안 한미은행의 발전을 이끌었던 노광길 한미은행 이사장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 이사회는 노광길 이사장이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까지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광길 이사장은 지난 35년 동안 한미은행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반일이 신임 행장이 한미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광길 이사장은 지난 1984년 한미은행 이사직을 시작으로 지난 1999년부터 3년 동안 이사장을 역임했고 이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한인민주회의 뉴욕민주연합은 2020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뉴욕 본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뉴욕 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 참여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나아가 740만 재외동포와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성적 부진 학교를 폐교한 후 교장과 교직원을 교체해 새로 개교하도록 하는 제도인 리뉴얼 턴어라운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최근 이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교에서는 학생 출석률이 이전보다 1.5%포인트 올랐고 만성적 결석률도 다소 감소했지만 7억 7,300만 달러라는 예산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모피 판매업자들이 뉴욕시에서 모피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에게 수천 장의 반대 항의 서한을 보내고 모피 금지 조례안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모피위원회는 모피 판매 금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 시내에 있는 모피 사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5달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7달러로 올리고 2년 안에 2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저 연봉은 4만 1,000달러가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JP 모건에 이어 두 번째 큰 은행으로 20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퀸즈 보로총에서 열리는 뉴욕주 상원 산하 뉴욕시 교육위원회 주관 특목고 입시 제도에 관련한 커뮤니티 포럼에 앞서 5시 30분부터 특목고 입시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지난 6일과 7일 미시건주 앤아버에서 열린 제4차 미주 현직 회장단 모임에 참석해 최근에 발의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를 청원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지역사회위원회는 4월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다가오는 4.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과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여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한인동포회관은 지난 6일 저녁 7명의 성공한 젊은 패널들과 1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력과 성공 사이에는 노력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주제로 제14회 Young People's Network Night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영상 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맑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